높은 거 올라가는데? 너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칠 수 없잖아, 부을 거면. 아, 그렇긴 해. 제이야, 이거 미술 배우는 게 맞아, 이거? 아따, 너네 안 무거워, 가방?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아, 너무한데.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질문인데, 시계 볼 줄 알죠? 시계 볼 줄 알지? 아니, 그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아니, 너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계 못 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시계? 저, 당연하죠. 당연하지. 이거는 누가 못 봐. 이거는 3살짜리도 보면은 10시 7분 이렇게. 저거 저 아날로그. 볼 줄 알지? 너네는 다. 아니, 나 깜짝 놀라. 아니, 시계를 못 보는 사람이. 아, 근데 어릴 때부터 디지털 봤어요, 뭐, 그랬어. 근데 얘가 얼마나 잘. 근데 우리 2학년 때 교과 과정에 들어가기도 그러니까 저게, 왜냐면 막, 수학 시험에도 나오고 막 그럴 텐데. 초등학교 수학 시험에. 그쵸. 그래요, 하여튼. 좀 이상해. 걔는 그 시간 시침이 분의 거려가 전혀 안 돼. 문제들. 자, 여러분, 요거 아까 전에 그 역함수 구하는 거를 제가 안 하고 넘어가가지고, 역함수 구하는 것만 살짝 해보고 넘어갈게요. y는 로그 3에, 이거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게. 첫 번째는 그냥 대수적으로 할 거고, 그러니까 식을 쓸 거고, 두 번째는 그냥 기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자면은, 우리 역함수 구하는 방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x, y 바꿔주시고, y로 정리가 가능하면, y로 정리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될 거야. 여러분, 지금 배우는 거는. 그래서 x는 로그 3의 y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1 넘기죠. 이렇게 x 빼기 1은 로그 3의 y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양변을 이렇게 바꿉니다. 3의 x 빼기 1승은 y 빼기 2 생각해보니까 이거 한 번도 안 하긴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를 다 x쪽으로 다 넘겨요. 역함수 구할 때는. 대수적으로 할 때는 그래. 대수적으로 할 때는.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밑을 3으로 하는 지수꼴 취해주는 겁니다. 최종 정리해 주시면은 y는 3의 x 빼기 1 플러스 2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x랑 y랑 자리 바꾸시면 돼요. 그러고 뭐 y에 대해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근데 이거 대수적으로 생각을 해볼게. 잘 생각해보세요.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함수는 y는 로그 3의 x라는 함수를 x축으로는 이만큼, y축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 잘 생각해봐. 역함수라는 건, 잘못 썼어? 아니요. 맞아요? 역함수라는 건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에요. 그러면 y는 로그 3의 x라는 애가 대칭이동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겠느냐? 일단 얘는 요런 식으로 나오기는 할 거야, 기본적으로. 이거 맞나? 로그 3의 x를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 시키면, 즉 지수함수 형태로 바꿔주면은 요렇게 나오긴 할 거야. 그 다음에 잘 생각해보세요. 얘네들 평행이동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 함수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되면 걔는 y는 x 대칭이동 된 상태에서는 y축으로 이만큼 가는 거 맞나? 봐봐. 요거 이제 대수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있던 점이 요렇게 두 칸 이동을 했어요. 이 모양을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된 상태로 한번 찾아보시면 얘가 잉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엥 이렇게 간 거 맞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y는 x 대칭 이동에 대해서는 x축에 대한 이동이 뭘로 바뀌냐? y축에 대한 이동으로 바뀝니다. 왜냐면 y랑 x랑 바뀌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거?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y축에 대한 평행이동으로 바뀌어요.
반대로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x축에 대한 이동으로 바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y는 3의 x라는 함수를 y축으로 이만큼, x축으로 1만큼 이렇게 이동한 함수가 되는 거야. 실제로 똑같이 나왔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대수적으로 그냥 이렇게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동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이용해가지고 밑에 2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수적으로 바로 해볼게. y는 로그 2분의 1에 x 빼기 1 빼기 2.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 y는 로그 2분의 1 x라는 애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거든? 그럼 이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일단 요걸 이동한 거일 거라는 겁니다. 2분의 1에 x제곱. 얘를 이동할 건데 지금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니까 얘는 y축으로 1,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상황과 같게 나올 거라는 거야. y는 x 대칭 이동하면은 x축 평행이동은 y축 평행이동으로 나오고 y축 평행이동은 x축 평행이동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함수가 뭐가 나올 거냐면은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게 익숙해지면은 바로바로 나옵니다. 얘가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2. 그게 반대로 뒤집혀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을 써놓은 게 거기 위에 표예요, 사실. 거기 위에 표 보시면은 요 내용 똑같이 써져 있을 겁니다. 위에 식 두 개 한번 보세요. y는 로그 a에 x 빼기 m 더하기 n. 얘를 평행이동하니까 m과 n 자리가 바뀌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빨라요, 굉장히. 자, 다음으로 로그 함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수함수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a는 1보다 클 때 로그 바로 쓸게요. 그냥 a의 x는 y는 로그 a의 x, 얘가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림 그려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증가함수인 거고, 뭐 역함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y는 a의 x승의 역함수인데 원래 함수가 증가함수면 역함수도 증가함수예요. 이거 감소로 바뀌는 거 아니다. 헷갈리면 안 돼. 원함수가 증가함수면 역함수도 증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두 번째로 a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아까 그래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얘는 감소함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자,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함수가 1대1이라는 겁니다. 1 to 1.
1대1 함수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크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둘 중에 하나고요. 증가거나 감소 무조건 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반드시 1대1 함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성질들도 한번 볼 건데 1번 F1은 0. 뭐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예요. 이것도 얘가 이제 항상 지나는 그 점들을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1,0 지나고 A,1 지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게 이제 이렇게 함수값으로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로 굉장히 특이한, 저번에 지수함수에서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굳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생각해보면 돼요. 그냥 로그 A의 PQ는 로그 A의 P 더하기 로그 A의 Q. 그냥 로그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상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F P분의 Q인가? Q분의 P? Q분의 P의 값은 FP-FQ. 얘도 마찬가지 저 로그 A의 X, 저 X 자리에다가 대입하시면 똑같은 결과 당연히 나오고요. 바로바로 좀 쓰겠습니다. FP의 N승, 얘는 뭐냐면 N 곱하기 F의 P. 마찬가지 전부 다 로그 함수의 성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F의 X분의 1, 얘가 좀 특이한데 얘는 마이너스 FX입니다. 부호가 반대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걸 한번 볼 거냐면 얘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짓을 할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요걸 볼 거야. Y는 절대값 로그 예를 들어 2의 X 요런 거 볼 거거든. 그럼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Y는 로그 A의 X를 뒤집은 거야. 이렇게 생겼어. 기본적으로는. 이거 일단 구경하세요, 여러분. 지금 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X축에 평행한 선을 하나 이렇게 딱 긋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Y는 8 정도라고 해볼까? 8. 그러면 여기 X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은 8이 아니지. 여기를 3으로 해야 되겠다. 얘를 3. 여기 X좌표가 8이 나옵니다. 왜냐면 로그 2의 8은 3이니까. 그럼 반대편 여기는 뭐가 나오냐? 8분의 1이 나와요. 이게 이음이랑 똑같은 거야. 8분의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로그 2의 8 나올 거 아니야. 이 이음입니다.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y 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예요.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야. 그래서 8이면 8분의 1이다.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아마 나중에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로그의 계산 성질에 의해서 나오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로그의 계산 성질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다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다. 사실 뭐 지수함수에서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긴 해요. 비슷해. 그래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던 거니까. 자, 최대 최소 로그에서 했던 지수랑 마찬가지긴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최대 최소와 좀 이따가 나오게 될 부등식을 따질 때는 무조건 이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를 기준으로 나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가 여기는 뭐 이렇게 평행이동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로그 ax.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밑.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 이게 기준이야. 그래서 얘가 1보다 클 때는 fx가 최대일 때 아이고 잘못 써져 있네. 여기서 이제 여기가 fx가 들어가야 되는데 미안 얘들아 오타가 좀 많네. 사실 이제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렇게 왜 오타가 생겼을까? 이렇게 바꿔주세요. 위에 식을 y는 로그 a의 fx. 그래서 이 상황에서 fx가 최대일 때 뭐가 되냐면 y가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있는 진수가 최대일 때 전체의 함수값이 최대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fx가 최소면 y가 최소가 된다. 두 번째는 반대겠죠. 얘도 이제 그래프, 함수 그래프 때문에 그런 겁니다. 0과 a가 1 사이에 있을 때 이때는 반대로 fx가 최대일 때 y가 최소고요.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프 형태 때문에 그래. fx가 최소면 y가 최대입니다. 반대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게 로그 a의 x꼴이 반복된다. 이거 저번 시간에 그 지수꼴이 반복될 때 이거 치환해서 하는 거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고요. 로그 a의 x가 반복될 때는 이 식을 뭘로 치환하느냐? 보통은 t라는 값으로 치환을 합니다. 여기서의 오타는 내가 미리 발견했는데 여기만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이때 좀 피곤했나? 여기 보시면 t가 0보다 크다고 돼 있잖아. 근데 t가 0보다 큰 게 아니고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x가. t가 아니고 x가 0보다 커야 돼. 나도 사람인지라. 하하하. 여기만 유독 좀 그러네. 미안하고요. 집중해. 하여튼 이 상황에서는 이 진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환해가지고 풀 텐데, 여기서 이 진수가 0보다 크다는 조건 있잖아. 이거 제가 장담컨대 한 번씩은 무조건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 거야. 제가 장담을 할게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내가 문제 풀어보라고 했을 때 아마 이것 때문에 틀릴 거예요. 그래서 꼭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진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로그를 다룰 때는 언제나 주의하셔야 돼요. 진수가 0보다 크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y는 a의 x승 요 그래프랑 로그 a의 x가 서로 만나냐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하긴 했어요. 얘네들은 첫 번째 만날 수도 있고 두 번째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a 값을 잘 조절하면은 y는 x라는 함수랑 안 만나게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얘랑 안 만나게 만들면 당연히 얘에 대한 대칭 이동된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고, 그럼 얘네 둘은 안 만날 거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로그 a의 x라는 함수가
조금 상황이 애매하긴 한데 다시 그릴게요. 겹쳐 그리려니까 좀 이상하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y는 x고 로그 a의 x라는 함수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쓱 지나갈 수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면 y는 a의 x승의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상황이 달라요. a 값에 따라 달라져. a 값에 따라서.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실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얘네 둘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된 함수거든. 그럼 얘네는 반드시 어디서 만나냐? 만약에 만난다면 여기나 여기에서 만나죠. 즉 얘네는 만나면 어디서 만나냐? 여기 위에서 만납니다. 자, 근데 모든 역함수가 그러냐? 그건 아니거든? 모든 역함수가 y는 x 위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예를 들어서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요게 있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봐. 이거 역함수 취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역함수를 취하면 똑같이 이거거든? 역함수 취하면 똑같이 이거야. 근데 얘네들이 만나는 점은 y는 x 위에만 있지 않죠. 모든 점에서 다 만나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함수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얘 역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잠깐만. 얘 역함수 중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게 그림이 참 힘든데 이게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도 한번 만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나중에 할 거야 이거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오케이. 얘는 또 이제 언제 만날 수 있냐면 이거 그냥 구경만 하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중에 나올 거긴 해요. 우리 그 정규반 하면 거기서 할 거야. 그래서 역함수는 y는 x 위에서 만나거나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서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로그 함수의 경우에서는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무조건 여기 y는 x 위에서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둘이 만난다고 하면 그냥 얘와의 교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나중에 볼 거예요. 문제 보면서 뭔 소린지 다시 볼 거야.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돼. 넘어가가지고 요거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 볼 텐데 뭐 위에 5번 문제는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6번에 1번이랑 7번만 한번 해보세요. 6번에 1번이랑 7번. 저번에 지수함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대로 좀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해보자 얘들아. 그냥 6번. 자 6번에 1번 한번 볼게요. 6번에 1번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요 함수.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언제나 첫 번째 이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로그 함수의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를 먼저 봐야 돼.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밑이 2니까 이 로그 함수의 밑은 1보다 큰 상황이거든. 그럼 얘는 언제 최대값을 갖느냐? fx가 최대일 때 최대고요. fx가 최소일 때 최소입니다. 즉 한마디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함수가 최대일 때 최대고 최소일 때 최소라는 거야. 그래서 요 함수를 바꿔봤어요.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형태로 이렇게 싹 바꿔봤고, 그럼 이 함수 언제 최소값 가지냐? x가 1일 때 여기 4라는 최소값 가지거든? 그럼 최대값은 언제 가지냐? 없죠? 그쵸? 최대값은 뭐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요 함수의 최소값은 4가 될 거고 최대값은 없을 거다. 그렇다면 이 함수의 최소값은 뭐가 되냐? 지금 이거는 이제 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한 거고, 요 함수에 대해서는 최대값은 없을 거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최대값은 없을 거고, 최소값은 로그 2의 4겠지. 이것도 똑같이 주의해야 돼. 그냥 4라고 쓰면 안 된다잉. 그래서 요게 최소겠다. 이해된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로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는 여기 안에 진수 안에 사실 이거 합성함수예요. 얘네들이 이 합성된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찾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얘는 최대값이 없는 상황이니까 최소값이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요거 6번에 2번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6번에 2번 문제 요거 밑 확인하시고 언제 최대이고 언제 최소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계속 나올 거야. 계속. 꼭 알아야 돼. 계속. 미분적분 할 때도 나옵니다. 똑같이. 자, 이 함수는 이제 마이너스 2,9를 최소값으로 갚는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로그 3분의 1의 9 요게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은 없습니다. 이거 바뀌어요. 여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요거 신경 써야 돼. 요것만 잘 신경 쓰면 됩니다.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최대 최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함수가 최소일 때 로그 이 함수는 최대가 됩니다. 반대로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반복되는 건 조금 있다가 어차피 방부등식에 나올 거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서,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주의할 게 있어 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 같은 경우 첫 번째로 밑이 같은 경우, 즉 로그 a의 fx랑
로그 A의 GX가 같다. 요런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얘는 뭐가 같을 거냐면 당연히 fx와 gx가 같아야 할 겁니다. 이 이유는 로그 함수가 1대1 함수라 그런 거예요. 1대1 함수라서 얘네 둘이 같으면 fx, gx가 같은 거야. 주의해야 돼. 1대1 함수라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는 뭐 별거 없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로그 A의 X가 반복, 방금 전에 나왔던 그런 느낌이고요. 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얘를 T로 치환을 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진수가 0보다 크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진수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좀 골 때리는데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 예시.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의 로그 x 제곱이 10이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의 문제들이 종종 나오거든.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로그 x의 로그 x가 자 양변에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로그를 취할 거예요. 거기 로그라고 쓰시면 됩니다.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할 겁니다. 문제 없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여기에 있는 얘는 어떤 애냐면 진수의 거듭제곱이거든? 진수의 거듭제곱? 맞나? 진수의 거듭제곱? 애초에 거듭제곱 꼴인 상태를 로그 취했으니까 진수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앞으로 빠져나오는 거 맞나? 무슨 말인지 됐나? 사실 이거인 거야.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로그 2승. 예를 들자면 이런 거거든? 근데 이 로그 2승이 어디에 들어있냐? 진수의 거듭제곱이에요. 애초에 진수의 거듭제곱이었어. 여기다 로그만 취한 거거든. 근데 진수의 거듭제곱 형태는 어떻게 해? 얘 앞으로 빠져나오잖아. 예를 들어 요런 거야.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자면 로그 2의 3승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3이 앞으로 빠져나오잖아. 이거랑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지.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왼쪽 식이 뭐가 되냐? 로그 x의 제곱이 됩니다. 로그 x의 제곱이 돼요. 이게 1이래. 그럼 로그 x는 풀마 1이겠죠? 그럼 x는 10이거나 10분의 1이겠지? 맞나?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은 많이 해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지수에다가 로그 형태가 있으면 지수의 로그 형태가 있으면 이 형태를 양변의 로그를 취함으로써 없애줄 거야.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이런 거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취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뭘 로그로 취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로그랑 똑같은 걸 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주자면 나중에 나오긴 할 거예요. 나중에 나오긴 할 건데 x의 뭐 로그 2의 x승 이게 예를 들어 3이야 만약에. 그럼 양면에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밑이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2인 로그를 취해주시면은 된다. 여기 지수에 있는 이 로그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거 되게 3을 밑으로 하는 로그 취하고 싶거든? 되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썩 좋지가 않아요. 썩 좋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기준으로.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로그 2의 x의 제곱이 로그 2의 3입니다. 그럼 x는 뭐 나오긴 하겠죠. 정확하진 않지만. 풀마 루트 로그 2의 3이니까
이쁘진 않지만 어쨌든 나오긴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로그를 취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얘랑 똑같은 로그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다. 지수에 만약에 로그 꼴이 있으면은 그 로그와 같은 로그를 똑같이 취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도 지수 부등식이랑 그냥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수 부등식이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A가 1보다 크냐 작으냐를 먼저 기준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부등식. 첫 번째로 A가 1보다 클 때, 로그 A의 x1보다 로그 A의 x2가 크다 라고 한다면 얘가 의미하는 건 x1보다 x2가 크다라는 거야. x1보다 x2가 크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됩니다. 또는 뭐 그대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고요. 두 번째로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로그 A의 x1이 로그 A의 x2보다 크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x1의 값이 x2의 값보다 크다. 즉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부등호 방향 반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왜? 부등호 방향.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귀엽네요? 이렇게 돼 있네? 아니, 오타가 왜 이렇게 많지, 여기 로그에서? 미안하다, 얘들아. 귀엽네요. 뭔 소린가 했네. 이거요, 이거. 오타가 왜 이렇게 많아? 하여튼 이렇게 되고 밑에 이제 로그 A의 X꼴이 반복되거나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는 똑같이 다 똑같아요. 방식이 다 똑같아. 로그 A의 X를 T로 치환하시거나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는 양변에 똑같은 로그를 취해서 해결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내가 예제 6번에 왜 또 6번이지? 방금 내가 6번 풀지 않았나? 요거 야, 여기 좀 심하네? 미안하다 얘들아. 방금 내가 6번 푼 거 같은데 6번이 또 나오네? 미치겠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제가 풀어볼 테니까 2번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게 글로 써놨을 때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당연해요. 사실 이 상황에서 얘는 이제 이거랑 같은 거거든. 로그 3의 x 빼기 1은 로그 3의 9인 거잖아. 그치? 2는 로그 3의 그러니까 2는 3의 제곱의 로그 3 씌운 거죠. 그래서 로그 3의 9 이렇게 될 거고 x 빼기 1이 9다. 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냥 양변에다가 지수꼴 취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여기서 양변을 밑을 3으로 하는 지수꼴 취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뭔 느낌인지 알겠지? 2번 한번 해보세요. 여기 바로 뒤에 있는 2번.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그게 답입니다. 이거 검토한 사람한테 좀 뭐라고 해야겠네. 그게 누구냐? 바로 나예요.
왜 그랬어? 쉽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되냐? x제곱 빼기 4는 3x다 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래가지고 x의 값이 4거나 마이너스 1이다. 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하면 다 틀린다 이거야, 여러분. 왜 틀려? 마이너스 1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마이너스 3대잖아. 내가 말한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제?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진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돼. 얘가 되면 안 된다, 이거야. 얘는 안 돼요. 걸러야 돼.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로그에서는 그냥 계속 생각해야 돼, 계속. 진수가 0이 안 되나? 진수가 0보다 큰가? 항상, 언제나, always. 알겠지? 무조건, 반드시.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밑에 7번 요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전에 최대 최소에서 내가 이거 그냥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그 2의 x의 제곱 더하기 3 로그 2의 x. 로그 좀 재밌지 않나? 로그 재미없나? 헤헤. 자, 얘를 t로 바꾸고 똑같이 한다. 지수함수에서 하던 거랑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1. 와, 시간 잘 가는 거 봐라. 2시간 남았구나. 1시간 남은 줄 알았네. 잘 안 가는데요. 저런. 잘 안 가네요. 장난이고 잘 가요.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t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 1 또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진짜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절대 이렇게 끝내면 안 돼. 그럼 이 상황에서 x값까지 구해 주셔야 됩니다. t를 내가 뭘로 치환했냐면 로그 2의 x라는 애를 t로 치환했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그 2의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4다 라고 해가지고 x의 값은 2거나 16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완벽히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 신경 잘 써야 돼. 그렇지?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에서 지금 있어? 괜찮아? 지수로그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진짜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진짜로. 여기는 이런 계산들이 어렵지 않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 진짜로. 익숙해지면은 전혀 안 어려워요. 그래프 나오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어려울 게 없어.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나중에 꼭 연습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수만 안 하시면 돼. 실수 안 할 것 같죠? 진짜 많이 합니다. 난 이거 실수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옛날에. 내가 맨날 익혔었거든.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꼭 조심하세요. 저거 진짜, 저런 거 한두 개 때문에 막 등급 바뀌고 하면은 진짜 피눈물 나, 진짜로.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피눈물 납니다, 진짜로. 자, 8번도 제가 1번을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이건 또 왜 2번이냐? 미치겠네.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좀. 야, 이 정도면 누가 일부러 이렇게 바꾼 거 아니야? 아니, 그 정도일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데, 이게? 누가 바꾼 거 같은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누가 바꿨지? 어이가 없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얘부터 확인해야 돼. 부등식은 무조건 이거 확인해야 돼.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 여기는 1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 썼을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x는 분의 3. 자, 이러면 틀린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조심해야 돼. 얼마야? 오케이. 진수 조건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돼. 반드시. 그치? 뭔 소린지 알겠어? 뭔 소린지 알겠어? 진수 조건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에 있는 진수가 얘도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요. x 플러스 1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얘네들이 공통으로 만족돼야 되겠죠. 하나만 만족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3분의 2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얘네들의 공통 범위가 요 위에 거니까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뒤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진짜 조심해야 돼. 피눈물 난다, 진짜. 진짜 피눈물 나. 진짜로. 모르겠어? 알겠어? 예, 근데 안 해도 어? 갑자기 안 해도 돼. 이거요? 몰라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실수만 안 하면 돼. 진짜로. 자, 여기서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주시면은 넘기면 x가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 맞나? 계산 제대로 했나? 맞아요? x 마이너스 2. 이 답이 이건가?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진수 조건 생각해야 된다 했어. 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 이거야.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결론은 x가 뭐야?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의만 되면 무조건 맞다 이거네. 한마디로. 알겠지? 얘들아 조심해야 된다. 진짜 진수 조심해야 돼. 쉬자고?